난관에 부딪힌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은 신도 하기 어렵지만 잘 나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리더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한 방향 정렬시킨 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계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조직장악 난관과 리더십 교훈입니다. 세부 제목으로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조직장악 능력은 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직장악 능력입니다. 여기서 본질이란 짜장면에 짜장면이 없으면 짜장이 아니듯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엄밀히 말해서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한 직위나 권한이 아닌 조직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에서 시작됩니다. 조직 장악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의 성과 창출입니다.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조직의 방향성 제시 능력,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참 유도, 성과를 창출하는 것, 비전의 효과적인 전달과 실행, 조직의 한방향 정렬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성장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조직 장악의 핵심 요소는 리더가 조직의 방향성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따르도록 조율하며 조직 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위 행사나 지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동의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조직 장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첫째, 권력과 영향력 행사입니다. 즉,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뢰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비전과 방향 설정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의 조직 장악이란 단순한 권위 행사나 지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동의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려면 다음의 6종류의 핵심 질문을 통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하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질문은 조직 현황과 문제 파악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현재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조직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셋째, 조직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넷째, 기존 리더십이 실패했거나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조직 구성원들은 현재의 리더십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핵심 질문은 나의 위치와 영향력 점검 질문입니다. 그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현재 내게 우호적인 세력과 비우호적인 세력은 누구인가? 둘째, 나를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나의 리더십 스타일은 조직의 문화와 잘 맞는가? 넷째, 조직 내에서 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다섯째, 나의 지시나 요청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핵심 질문은 핵심 세력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조직 내 기존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나와 협력할 수 있는 핵심 중간 관리자는 누구인가? 셋째, 조직의 기득권 세력과 협력할 것인가? 개혁을 밀어붙일 것인가? 넷째,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다섯째, 기존 세력과 협력할 경우 나의 개혁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 핵심 질문으로는 신뢰와 권위 확보 질문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나의 비전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내 정책이나 결정을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조직 내에서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다섯째,
나의 리더십이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장악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질문으로는 갈등 관리와 위기 대응 질문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조직 내부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만약 내부 반발이 심해진다면 어떤 대응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셋째, 조직 내에서 나를 견제하는 세력의 주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 넷째, 개혁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다섯째, 기존 조직 문화와 내 개혁 방향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섯 번째 핵심 질문은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 운영 전략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첫째, 단기적인 조직 장악이 아니라 장기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가? 셋째, 내 리더십이 한 개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조직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까? 다섯째, 조직 내부에서 차세대 리더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입니다. 이처럼 리더는 여섯 종류의 질문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에 언급한 여섯 종류의 질문에 대한 실행 방안을 준비해 실행에 옮김으로써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조직 실행을 위해서라면 리더는 회의 전 회의라도 해야 합니다. 실행되지 않을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조직 실행 방법을 찾을 때까지 지시를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의 전 회의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첫째, 핵심 인사 파악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예를 들면 그가 조직을 장악하는데 가장 핵심 인력은 윤 대통령일 것입니다. 즉 대통령 주변의 핵심 인사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사전 개별 미팅입니다. 주요 인사들과 1대1 비공식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말합니다. 셋째, 의견 조율입니다. 개별 미팅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조율하여 본회의 의제와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합의점 도출입니다. 핵심 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요 인사에게 공식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침묵해 달라는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정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리더십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합의점도 도출해내지 못한 경우는 본회의를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실패하더라도 조직을 한 방향 정렬시키는 데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알게 되면 그런 노력 자체를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명분도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오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째, 권력 기반의 현실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나 당내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은 윤석열의 후계자라는 인식이 존재했으나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소통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총선 패배 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연속된 탄핵 등 의회 권력 남용으로 인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펴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소통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따라서 그래도 해결 과제는 윤 대통령과 오버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나 탄핵 사태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신인그룹에 만족할 정도의 노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오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 신호가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소통 부족을 보여줍니다. 둘째, 당내 세력화에 실패하다는 점입니다. 윤핵 간의 견제와 내부 지지 기반 약화로 인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넷째, 당내 장악력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위기를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조직 장악 실패로 인한 리더십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은 신도 하기 어렵지만 잘 나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회창 대선 후보의 낙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소극적 지지는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층의 결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회창 후보는 정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내 지지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소극적 지지는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시 중도층 이탈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낙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장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모든 리더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방법으로는 첫째, 정치적 조율과 내부 설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모든 리더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방법으로는 첫째, 정치적 조율과 내부 설득이 필요합니다. 즉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는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리더십 스타일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정치 세력과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넷째, 어떤 경우든 조직 내부에서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당내 신뢰 구축 없이 대중적 인기만으로 절대 조직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여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에 복귀 전에 미리 조직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마의 같은 참모를 발굴하여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 장악의 중요성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례를 들었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향후 전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향후 조직 장악을 위해 앞에 언급한 조직 장악 질문을 통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복귀 전에 리더의 조직 장악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멋진 메시지와 함께 복귀해서 성공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관에 부딪힌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은 신도 하기 어렵지만 잘 나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리더는 리더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한 방향 정렬시킨 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조직 장악 리더십 난관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리더십 조직 장악 역량을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호택 교수였습니다.